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역량을 싹 틔우기 위한 2022 개정과학과 수업 설계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예비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업 설계의 핵심 목표는 과학 기초 소양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소재와 실제적인 맥락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학 수업 설계는 초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프레임워크로 나뉩니다. 지식 습득에 집중하는 탐구 수업, 실생활 문제와 역량의 균형을 맞춘 PBL, 그리고 미래 역량 함양에 집중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수업이 있습니다. 지식과 이해 중심의 탐구 수업은 모범 답안이 존재하는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험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을 내면화하며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도와 필수 기능 습득 수준을 평가합니다. 문제 기반 학습 PBL은 실생활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학생 스스로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교사는 조언을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은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정보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CPS 수업은 학생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탐구 문제 자체를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문제 발견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교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규모 수업에 최적화된 강의는 단시간 내에 구조화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학생이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전략적인 발문을 통해 몰입을 유도하는 보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열기 위해서는 단답형의 수렴적 질문을 지향해야 합니다. 대신 학생의 개방적 사고를 촉진하는 발산적 질문과 특정 현상의 파급력과 의미를 묻는 평가적 질문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사고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체계적인 강의는 도입, 전개, 정리, 그리고 피드백의 4단계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특히 강의 후 활동에서 학생 피드백을 수집하고 다음 수업 개선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기존 수업과의 핵심 차별점입니다. 다음 교수법으로 과학 교육에 꽂힌 실험은 직접적인 관찰과 조작을 통해 과학 원리를 깊이 있게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자원 소모와 안전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안전 수칙 지도를 통해 현실적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체계적 탐구는 단순 현상 관찰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검증 가능한 가설을 수립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뒤 해석된 자료를 증거로 삼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탐구 활동 시 디지털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센서 앱을 통한 실시간 측정부터 공공 빅데이터 수집, 프로그래밍 연계까지 교실 밖으로 학습의 장을 대폭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탐구 도구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시간적 소모와 측정 오차를 혁신적으로 해결합니다. 초고속 정밀 수집과 자동 시각화는 물론 온라인 공유를 통해 타인과의 과학적 협업을 촉진하는 강력한 강점을 가집니다. 현대의 조사 활동은 단순 검색을 넘어 맞춤형 AI 플랫폼 활용으로 진화했습니다. AI 검색 엔진은 학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복잡한 전문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여 학습 패턴에 맞는 최적의 큐레이션 결과를 제공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지식을 캐내기 위해 빅 6 모델을 지도해야 합니다. 과제 정의부터 정보 탐색, 활용, 통합 정리,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루틴은 학생들이 정보를 스스로 선별하고 조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교사가 추천해야 할 필수 플랫폼으로 뉴스 심층 검색의 빅카인즈, 국내 학술 자료의 RISS, 해외 논문 분석의 사이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스페이스는 AI 코파일럿을 통해 외국어 논문의 핵심 요약과 번역을 전면 지원합니다. 다음 교수법으로 토의와 토론은 논리와 근거라는 공통 분모를 갖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토의는 협력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토론은 찬반 쟁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상대방과 청중을 설득하는 대립적 방식입니다. 구조화된 발언을 돕기 위해 오레오맵 기법을 활용하십시오. 핵심 의견호를 먼저 주장하고 타당한 이유 R과 구체적 사례1을 제시한 뒤 실천 방안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은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포럼은 비판적 사고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마무리 전략입니다. 소수 발표자의 발제 후 전체 청중과 심도 깊은 상호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교사는 발산적 평가적 질문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원이 수업에 몰입하게 하려면 구조화된 탐구 토론이 효과적입니다. 발표 모둠은 논리적 주장을 펼치고 반론 모둠은 예리한 질문으로 허점을 탐색하며 평가 모둠은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다음 교수법으로 과학적 발표의 기본은 복잡한 탐구 데이터를 직관적인 시각 자료로 변환하는 시각적 통역입니다.
단순 의견이 아닌 데이터 증거에 기반해 논증하고 짧은 시간 안에 청중이 이해하도록 효율적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슬라이드 제작을 위해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텍스트를 최소화하십시오. 긴 문장 대신 핵심 문구 위주로 구성하며 논리적 절차나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는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설득을 지탱하는 세 기둥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발표자의 신뢰성, 청중과의 감정적 공감대,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탄탄한 논리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완성됩니다. 청중을 배려하는 발표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며 시연이나 시범 실험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연습으로 발표 상황에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교수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와 과제 연구는 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프로젝트가 교사의 안내를 따르는 PBL 유형에 가깝다면 과제 연구는 학생 주도의 CPS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모두 최종 산출물 도출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정보는 측정 수치인 데이터에서 시작하여 삶의 가치인 지식으로 진화합니다. 단순 수치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혜 대책과 같은 유용한 해결책을 제안할 때 새로운 가치를 지닌 지식이 창출됩니다. 탐구 프로젝트의 1단계는 가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주제를 발굴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탐구 문제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2단계는 탐구 설계와 변인 통제입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독창적인 실험 장치를 고안하되 원인이 되는 조작 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환경 조건들은 실험 내내 완벽하게 동일하게 유지해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수행 과정에서는 MBL 디지털 센서를 적극 도입하십시오. 조도나 온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무선 전송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면 실험의 정밀도와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수치들을 시각적으로 배열하면 변인 간에 숨겨진 상관관계나 비례 반비례 경향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시각화된 자료를 근거로 초기 가설의 진위를 최종 판단합니다. 개인의 억측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 증거에만 근거하여 현상을 서술함으로써 처음 가졌던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탐구를 완성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발표의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마 앱으로 발표 슬라이드 초안을 고속 작성하고 릴리스 AI로 모의 발표 영상을 분석하여 요약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기술적인 논리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 패러다임은 결과물 중심에서 탐구의 전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객관적인 기준을 담은 루브릭을 사전에 마련하고 교사 평가와 더불어 학생의 자기 성찰 및 동료 평가를 병행하는 다각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평가 지표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의 적절성입니다. 탐구 문제가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현실적 문제인지, 그리고 가설이 인과관계가 명시된 서술형 잠정 답안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탐구 설계와 수행의 치밀성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 특히 실험 내내 통제 변인이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오류에 유연하게 대처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자료 분석 및 시각적 해석의 명확성입니다. 난해한 원시 데이터를 타인이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하였는지, 그리고 표면적 수치를 넘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의미와 경향성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결론 도출 및 일반화의 타당성입니다. 도출된 결론이 탐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빈약한 증거를 바탕으로 거대한 일반화의 오류나 비약적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융합 과학 교육을 향한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은 역할, 도구, 역량의 혁신입니다. 학생을 능동적 지식 창출자로 변화시키고 아날로그적 사유와 디지털 기기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교실 밖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는 실천적 교육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예비교사와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전략적 청사진이 학생의 닫힌 사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급변하는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오늘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변주하여 융합인재 양성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